특강은 저번에 갑자기 기차 간다는 해서 내가 못 왔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힘들게 청량리까지 갔더니 기차가 탔더니 내리라고 그래서 예? 버스가 있을 줄 시간이 약속을 했다 또 못 오면 어떻게 돼? 지금 됐죠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원치 부족 아닙니다. 벌써 뭐 얼마나 지났는데요 됐죠 이제. 원주에서 탈선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또 여기 터미널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기차하고 터미널하고 청량리 터미널 가려면 멀어요. 또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가 이제 소개있고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바로 토요일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때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예, 예, 그냥 양을 많이 줄여서 하루에 한 거 다른데 하루 한 거 이틀 하는 면에서 천천히 좀 진도가 이제 여유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꼭 들으시고 여기 있는 건지 이거 풀어주면 하시면 돼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시간 없다. 이거 풀어준 것만 돼요. 300 농지법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유학집보다 더 많은 걸 하지 말고 유학집하고 요 풀어준 거하고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도 맨날 우리 학원은 이제 2차는 쉽다 정도가 아니고 2차는 거저먹기. 물론 1차 된 사람이 2차가 됐어요. 네, 2차는 거저먹기 아닙니다. 한 이상이 떨어져요. 1차 된 사람들이 45% 갔어요. 여기 된 사람 중에 45%. 어려울 때는 이제 40% 추가. 네, 보통은 50% 약간 위로 합격돼요. 절반쯤 합격하는 거야. 1차 된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공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학원에서는 1차 되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줄여주니까. 아니, 굉장히 줄여준 거 여러분 모르지만, 처음 하는 사람 모르지만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야, 내가. 말도 못하게 줄여주는 거야, 내가. 몰랐어요. 다른 데 강의를 다니고, 다른 교수님들 강의한 건데, 모를 때는 몰랐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건데. 강의를 몇 분 시켜봤더니, 뭐, 말이 안 돼. 뭐. 강의도 이상한 걸 강의하고, 했는 외우라고 그러고, 외울 게 많죠. 맞지? 설명도 없이 외우라고 그러고, 설명도 틀려. 설명이 맞아도 어려운데, 설명이 틀려.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네. 줄여주니까 이때도 이제 이거 하는 거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긴 많아요. 아무리 줄여도 바다라면 중개사법이 호수라면 공법 바다가 하는 거야. 여기는 포인트에서 앉아가지고 금을 던지면 쪽쪽 고기가 나옵니다. 내가 고생만 하면 돼. 여기는 여기서 3년 나왔다고 해서 고기가 여기 있지 않아요. 벌벌 나오는 포인트로 해도 어쩔 수 없이 뒤지는데 나는 오히려 최근에 2, 3년간 많이 나왔다. 계속 그랬다 모르겠지만 최근에 2, 3년 나왔다. 오히려 여기 이제 그게 없어. 다른 데 갑시다. 줄여줘. 내가 말 안 하지만 많이 줄여주는 거. 네, 좀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346페이지 농지법.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입니다. 그쵸? 농사 짓는 땅이 농지예요. 근데 농사를 짓더라도 만약에 전, 밥, 과수원이 아닌 경우, 이게 아닐 때는 농사를 짓더라도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대. 경작했어. 농지가 아닙니다. 뭘로? 산으로 바꿔준 땅이에요. 토지법에는 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초지도 농지가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땅은 농지인데 토지는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가 아니고 산지를 불법으로 조정했을 때도 농지가 아니고 전답과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면 다 농지인데 지목이 대라든가 창고용지 같은 것들은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2년 농작물 벼를 재배했습니다.
2년 재배했습니다. 농지도 아니다. 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켜서 농사를 안 지킬 때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농지 전용 아닙니다. 농지가 안 됐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것도 농지 되겠죠? 축사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설치해서 축사 부지도 농지입니다. 이게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오면 그리고 농사를 지켜서 수로 물기를 내거나 제방을 설치하거나 여기다가 물을 받아놓는 저수지, 유지를 설치하거나 그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시설, 배수시설 부지 농사는 짓는데 필수하고 곤란한 것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농사 짓는데 뭐 거의 있어야 돼. 반드시는 아니지만 있으면 농사 짓는데 너무 좋아. 뭐요? 농지입니다. 최근에 간이태비장 이것도 농지가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농사 짓는 자체는 아닌데 간이 저온 저장고 이것까지도 최근에 농지가 됐습니다. 수확한 거를 여기다가 잠깐 보관하는 간이 좋은 저장고요. 그 농지가 돼요. 이거보다 더 농사인데 필요하다. 다 보여? 농지입니다. 농막을 설치해서 그럼 농지를 전용해야 돼요? 농지입니까? 그냥 농지입니다. 농사짓해서 쉼터라든가 농지구 같은 거 놔두는 땅이기 때문에 농막 부지도 농지입니다. 대신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주거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정화조도 설치하고 싱크대도 설치하고 이런 게 많아서 불법 전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1.3분의 1 이내로 하고 그리고 싱크대 같은 거 설치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무슨 배처럼 소방에서 자야 되냐 막 이러고 막 싸워가지고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1번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고 실제 경작지로 연결 농지입니다. 근데 안 따진다고 해놓고 우리 공부가 꼭 뒤끝이 좀 있어요. 다만 전답 파손이 아니면은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4번이요. 지목이 전답 파손할 때는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3년 이상. 토지법상 초지도 농지가 아니고요. 자, 근데 4번은 전답 과수원이니까 3년 안 되더라도 농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년 이상인 것은 이제 다년생식물 그게 말해요.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농작물 경작하는 거나 내가 그냥 쉽게 말했죠? 농사짓는 땅 됐습니다. 농지 개량시설로서 유지, 물웅덩이, 양수, 배수시설 부지, 수로, 농로, 제방 이거 있어야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농지를 전용한 게 아니고 그냥 농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농사 짓는 것과 너무나 관련된다 생각. 방풍림 부지. 방풍림 부지도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뽕나무 몇 그루 베어내고 그다 방풍림을 심었대.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그 자체 행위예요. 2번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골라라. 다년생식물 재배지인데 뽕나무 같은 거, 인삼 같은 거 실제 이용되는 토지다. 농지입니다. 네, 토지는 안 되고요.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관상용 수목,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대요. 농지가요? 여러분 마당에다가 나무를 관상용 수목을 지금 식재했어. 농지가 아니겠죠?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양수 배수세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을 했대.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입니다. 3번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제 농업에 일하는 일수로만 따진다 그러면 농사는 90일이고요. 축산업은 120일입니다. 1년 중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에요? 90일. 그리고 축산업은 며칠?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이 되고 이제 규모 관련해서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돼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돈을 많이 들었죠? 비닐하우스는 330입니다. 비닐하우스 6잽에서 얼마 이상 부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네요? 330. 일반 농지는 1000.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수행하는 사람은 1000 미만입니다. 내가 제곱미터는 이하 미만을 강의를 안 하는데 1000 미만이에요.
천 가지면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국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곱미터 중에서 유일하게 미만 이하 따지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자, 1000 미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20일 하는 말 있었죠? 그래서 농작업에 농업에 종사해서 그 그러니까 출산 재배한 수확한 물건을 판매해서 판매 대금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이 돼요. 이득이 아닙니다. 판매 대금. 이득이 120만 원 그러면 1년에 농업인 자격 탈락하는 사람 많죠? 120만 원 손해볼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90 이상 농업에 종사했거나 1000 이상 가졌거나 하는 걸로 농업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입니다. 여러분이 봄이 돼서 학비 좀 아끼려고 산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다 파는 게 120만 원이 또 농업이 아닙니다. 내가 재배한 걸 판매한 게 120만 원 해야 돼요. 이제 정리한번 해봅시다. 1년 중 며칠? 소산업은 120. 얼마? 120만 원 이상 판매한 거. 네. 비닐하우스 얼마? 330. 농지? 여기도 이제 규모 관련해서 대가축 2두, 소 2마리, 말 2마리,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이상, 소가축 100두 이상, 가금, 뻥, 닭, 오리 같은 거 가금 그래요. 가금 1000. 꿀벌 10,000마리 할 수 없잖아. 셀 수 없으니까. 꿀벌 10통, 10분, 10개 부리, 여왕벌 1마리가 하나의 부리를 가지고 있죠. 자, 2, 10, 100, 1000. 많이 아니고 10분, 10분. 벌통 10개. 농지법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시험 발표하는 날 술이 막 이때 취해서 양산에서 만났더니 마지막 문제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학교 간다 기분 좋으니까 교수님 꿀벌 10통 그리고 10분 막 나왔다고 이 얘기를 10,000번 하는 것 같아. 꿀벌 술 먹으면서 계속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가고 술 취했고 나 강의하고 있는데 막 벌써 시작해서 취해 있어요. 울산에서 강의하고 양산 갔더니 다 취했어요, 막. 그러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시법이 저 3교시지만, 여기가 이제 120번이에요, 예. 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이 순서가 돼서 120번 마지막 딱 푸는데, 이 나오니까 그 기억나는. 불벌 10분.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시 안 당하려면 이 벌을 키워야 돼요. 생각 많으세요? 벌을 키우면 여러분 아들을 제 벌집 아들이야. 그래서 무시를 안 당하려면 벌을 키우래요. 막내아들이면 더 좋아. 제 벌집 막내아들이에요. 자, 1번 100일이니까 안 됐네요. 그죠? 2번 1200 농지에서 1년 중 100일 농업이 종사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입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충족했네. 1000 이상이고 90 이상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자, 중가축 몇 도? 10두 이상, 대가축은 2두 이상. 그러니까 대가축을 3두 했으면 농업이 돼요. 가금 몇 수? 1000수. 20, 100, 1000. 그리고 10,000마리 안 되고 10통, 10분. 농업경영 통한 농산물, 수확한 물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2번만 되겠고. 자격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가 내가 같이 논이 10만 평이 있어. 거기 2분의 1 내가 농작업 할 수 없겠죠? 상시 종사하면 자격이에요. 상시하면. 인부들 써서 하잖아요. 인부 쓰지만 유탁경영을 안 한다고. 뭐라고요? 자격이라고 하지. 왜? 그 사람이 상시 종사하잖아. 농작업에. 근데 맡겨놓고 인부, 내가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인부만 써서. 그럼 유탁경영입니다. 안 돼.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에 얼마 이상 종사해요? 2분의 1 이상. 상시하는 건 아닌데 90일만 일하면서 농작업의 절반은 내가 담당하고 있어. 우리 가족이 자격입니다. 왜냐면 위탁병행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남 신분을 사람은 함부로 하면. 그다음에 농업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농업법인에는 거기에 업무집행 사원 중에 업무집행 사원 이런 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해야 돼. 농업인이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작용하려면 농작업이 얼마 이상 해야 돼? 2분의 1. 그리고 농업법인은 얼마 이상? 3분의 1.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다. 5번. 틀린 것은
농업법인은 좀 전에 있었네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여기 농업회사법인이 있고 영농조합법이 있는데 뭐 그런 말 몰라 상관없어요. 그냥 3분의 1만 치. 농지 전용은 전용. 한자를 안 썼더니 좀 한자 조금 안 하는 학생이 이제 농지를 농지로만 쓰는 거. 이게 농지 전용입니다. 전적으로 농지만 쓰네. 전문가 할 때. 기존 토지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현지로 이전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때 할 때 전적으로 하는 거. 근데 전적으로 쓰다가 술에 바퀴를 달아서 굴렸어. 바뀐 거죠? 다른 걸 하는 거. 그거 전득자 할 때 이렇게 쓰고 전용 다른 걸로 쓰는 거 전용 농지.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될 때 그때는 농지 전용 신고하면 돼요. 원래 농지 전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농지 전용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농장한테 있습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아닌 지역에서 자,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숫자는 안 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응용해 봅시다. 농지 전용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농지 전용 신고, 농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데. 허가도 이 사람이 하는데 신고는 이 사람이 했죠. 그죠? 다음에 농지를 사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 이것도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누구한테 허가 받겠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지금 응용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때가 있어요. 건축허가. 그러면 건축물 대수선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대수선은 건축보다 약한 힘이잖아요. 용도 변경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실제로 용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 허가를 받는다. 틀렸죠. 건축도 심지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아주 큰 건 얘가 하지만 다음도 일시장 허가 이런 것도 시장 구청장일 거예요. 본래는 허가를 누가 한다고요? 농장이 하는 겁니다. 농장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3만, 미만은 시도지사, 3천 미만은 시장군수구청. 농업진흥지역 아닌 것들은 30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시킵니다. 전에 그것도 20만, 3만, 또 3만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0만 원 그나마 통일됐는데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빼주려고. 그래서 농지 전용은 2번.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평작이나 다른 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외의 목적 또는 농지 개량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놨네요. 농지 개량시설 외의 용도로 쓸 때 농지 전용이고 농지 개량시설로 쓸 때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유지라든가 배수시설 부재라든가 수로, 제방 이런 것들은 농지 전용이 아니라고 했죠? 네, 3번. 지목이 답인 농지를 농지 개량시설 부지와 농지 위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설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지 전용 아닙니다. 축사 설치했어.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얼마 이상 노동력을 제공해서 2분의 1은 자경으로 봅니다.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돈을 주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이다. 근데 일부 중에 2분의 1만 맡겼어. 그럼 위탁경영 아닙니다. 내가 한 거지. 자경이지. 350페이지. 3번.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던 사람이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0,000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한다. 뭐야?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건 원칙이지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농업경영 안 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농협병 안 해도 되는 건, 자, 8년 이상 농업병행 하던 사람이 이농하면서, 이농 당시 농지 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만제곱미터. 농업경을 안 하는 걸 했잖아. 근데 농업경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농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상한 말을 붙여놨네, 얘가. 소유, 여기까지만 쓰세요.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경영 이용하고 있으면 이농이 아니지. 농사 안 하는 게 이농인데. 지금 보니까 엉터리 말을 써놨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까지? 만제곱미터.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부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농업경에 탁 이용한다고 했어. 이용 안 하는 걸 좀.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친 토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것. 여기까지만 보세요. 농업경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업경 한다고 해놨어요. 농업경 안 해도 가질 수 있는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3번, 매립농지 취득하는 것. 매립농지. 뒤는 보지 말고. 농업경 이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매립농지. 바다 등을 메웠을 때 공부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들은 매립농지를 그 건설회사 등에게 매립농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소유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를 하더라도 농업경영하지 않는 그 매립 공사를 시행한 시행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립농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대. 농업경영 안 해도 되겠죠? 농사는 지킨 지 해야 돼요. 농업 경영을 안 한다는 거지.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경영.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는 농사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농사는 해야 됩니다. 농작업에 종사를 해야 돼. 근데 농업 경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들을 주말에 취미 삼아 와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농업고등학교라든가 농업대학교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그 목적 사업을 해서 농지를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고 싶대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대구에도 대구 아이스트 고등학교인가? 이 학교가 어려워. 무슨 학교가 있더니 농업고등학교예요. 아이스트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여기에 벼도 재배하고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아닌 거 몇 번 했어? 4번. 뭐야? 이거지? 농업병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죠. 농업진흥지역이 내려쓰였다는 거죠. 안 됩니다. 4번 틀렸고. 6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사실 이걸 알려고 그러면 여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 완벽하게 알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주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짠돌이해서 재산관리인이 교주하고 상담하기 전에는 재량이 한 평밖에 매도를 못해요. 인법에도 보이게 하는 거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재산관리는 뭐밖에 못해? 한 평밖에 매수를 못해요. 2평이라도 매수하려면 못하는데 교주한테 가서 상담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짠들, 국가보다 더 짠들이야. 국가는 채통, 누가 짠들인가, 얘가 짠들인가. 교주 상담이면 한 평에, 그대로 상관없어요. 겁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상속 농지, 담보 농지. 농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경매되었습니다. 근데 경매를 또 2번 이상 유찰이 됐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농지를 자기가 그냥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안 하고. 인농,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인용하는 농지를 안지부터까지 수할 수 있고, 농지 전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경미한 행위, 여기서 경미하다는 것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 관련이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농지 전용 신고하면 돼요. 무주택 세대인 어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가 주택을 수요하기 위해서 농지를 농지를 짓지 않고 딱 잃어버리는 건 되는 겁니다. 농어가 주택 660, 요거만 주잖아요. 외우고 다른 것들 무슨 유통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외우라고 안 할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쓰고자 할 때 뭐 하면 돼요? 농지 전용 신고. 농사 짓는 것과 농가 소득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죠? 그죠? 주택도 그렇고 맨날 농사만 지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농산물만 생산합니까? 자식도 생산합니까? 어린 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들도 농지전용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이라든가 농축산업용 시설, 이게 앞에 농사 짓는 것이 연장된다 하면 신고하면 돼요. 어린이도 지금 생산이 농사 졌어.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은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어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시험 가지 않는데 지금은 그 숫자 안 물어보니까 안 해요. 절대 없어. 어마어마하게. 전에 시험 나올 때는 했어. 나왔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이제 어마어마해요. 농담 한번 했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농지 전용을 협의를 했어. 관계기관이. 협의한 농지는 이것은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농지로 안 써도 된다는 걸 미리 농장에서 해준 거야. 개별적으로 하는 게 허가고, 안동시에 이 지역에서 농지 전용 협의를 해줬어. 농장이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안동시장한테, 안동시장과. 그러면 여기 있는 땅들을 소유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농업경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 안 해도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농업경 안에도 소유할 수 있고, 평균 경영사율이 15% 이상, 그리고 농지 사업 개발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수할 텐데 이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다음에 매립농지, 농지를 수용할 때는 농업경 안에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농업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가 원칙이에요. 없다. 네. 국가 지자체, 상속농지, 담보농지, 인용농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농지증 필요 없고, 이제 매립농지, 수용농지는 농지증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은 그 목적에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니네가 농업고등학교 맞아? 학생이 실습지 맞아? 확인해야 돼. 농지 발급받아야 돼.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 맞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류현진이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안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겠대. 그럼 해주면 안 되잖아요. 발급시키면. 그죠?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주말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어?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거. 그다음에 여기 허가 신고도 어린 놀이터 짓는 거 맞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하는 거니까 농업경 안 해도 돼. 전용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허가 신고에 맞는 요건을 갖췄는가를 확인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도주 허가 신고는 농지증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농지증이 필요해요. 협의 거친 농지는 농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땅들은 그냥 다 농지 안 써도 돼 해가지고 농장이 일괄적으로 협의해 준 거야.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정하고 싶은데 여기가 현재 농림지역인데 안동에서 주상공으로 바꿔요. 주상으로 바꿔 이걸. 그럼 이제 이때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상공으로 바뀌어서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농지가 포함되면 그때 농장과 협의가 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시위 하잖아요. 그때 농장과 협의해야 돼요. 농장이
아, 그래요. 여긴 농림지역이지만 주상호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안동시장과 협의는 이제 안동시장 아니겠네요. 도지사랑, 대도시 아니니까. 도지사랑 협의됐어. 그럼 여기 있는 농지를 나중에 뭘로? 주택건설한테 써도 된다고 이미 협의해준 거잖아, 공장. 이거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이 다시 다 일일이 허가신고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를 거친 농지, 여기 있는 농지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다 그냥 공적으로 확인한 거야. 아까. 농지용 협의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허가 신고까지만 농지증이 필요하고 협의 거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농어조무사 당연히 농지 필요 없겠죠. 평균 경사율이나 1,500 미만의 농지개발 사업지가 있는 것들은 농지 필요한데 평균 경사율 15% 인가 농지개발 사업지에서 과연 그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용하는 토지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말이 길어서 분석 결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 합니다. 여기서 아우가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언제 농지 필요해요? 교주 허가 신고 농지가. 얘네들은 농업병행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농지증이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주 상담이자 한평에서는 필요 없는 게 원칙이지만 교주 허가 신고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농업 경영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경영 계획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해요. 농업 경영 계획서. 어떻게 농사 지을래? 근데 얘는 경영이 아니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도 투기 목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 경영은 하지만 농사는 짓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는 지어야 되죠? 지금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전에는 얘네 여기 있는 사람 교주 허가 신고 1515는 농지증은 필요한데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이거 투기 목적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학교는 그런 일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지금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농 계획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별히 또 추가된 거지. 이제. 여기는 농지 필요 없는 거지. 원칙이지만 이 중에서 교주 허가 신고는 필요합니다. 농지증 허가를 받고 싶어.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야 돼. 영농계획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상속받고 싶어. 그럼 농지증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필요하면 농지 계속 안 받으면 아버지 안 돌아가시면 좋지. 상속농지는 농지 필요 없습니다. 네. 교주 허가 신고는 농업 경영 안 해도 되지만 농지증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하나 더 필요해서 이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7에 24예요. 47에 14. 농지증은 7일 안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농 계획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4일 안에 발급해줘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증 제출할 때는 며칠 이내에 발급해줘야 돼? 7일 이제 제출해야 돼. 전에 같으면 이 숫자가 달랐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겠대. 중요하대. 그럴 때는 14일 이내 발급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며칠? 7일이에요. 근데 영농계획서 필요 없는 사람은 4일. 또 신중한 그러니까 심사를 할 곳은 투기 의심이 될 때는 14일. 아까 경영계획서는 경영 몇 년 보관한다고요? 10년 이상 보관합니다. 10년간 보관. 공업경영계획서.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봅시다. 농지 필요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 근데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 수용할 때 얘는 농지 필요 없죠? 공익사업으로 쓰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가 야, 네가 공익사업 할 건데 왜 내 농지를 수용해 가서 판매할 수 있다. 법도 요건 갖추면 이건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bắc 농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분할하면서 요거 이제 토지 등기부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 돼. 이제 둘째가 됐으니까. 그럴 때 이제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유 농지를 분할해서 각각 소유권을 취득할 때 농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내 겁니다. 내 거. 그죠?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야.
A 법인과 B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합병을 해서 C 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C 법인으로 이전되게 합니다.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내 거예요. 내 거. 공유농지 분할 그리고 합병 법인의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이전되게 할 때는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지. 당연히 내 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판매. 내 걸 내가 찾아오는 겁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내가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요. 취득시 완성됐죠? 그러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증. 농지증은 효력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이다. 그랬어요. 농지증이 필요한데 이제 농지증 발급받으러 갔더니 농지증은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읍면장 발급해 주는 거예요. 야, 너 20년 된 거 맞아? 소유이사 맞아? 평온에 맞아? 따지면 되는데 안 되지.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시효로 취득하는데 읍면장, 읍장, 면장님이 아무래도 하늘 같은 분이긴 하지만 또 민법의 취득시 요건을 따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시효로 취득할 때도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 아까 포함될 때 농장이 다 협의했다고 했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녹지역에 있는 농지는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일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우리 개인이 취득할 때는 도시적이긴 하지만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국토기획부에 있는 내용.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농지증 정리를 좀 해봤어요. 또 잡다한 건 좀 모르더라도 자 일단 농지 알아야 돼. 농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농업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농업 경영 하지 않는 사람과 농지증 관리된 거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좀 잘하더라도 농지법 2개 맞추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고 1개는 거의 맞춥니다. 지금 말한 데서 덜리면 이제 2개 다 맞출 수 있고. 6번 농지증 없이 취득하는 사람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지자체, 농업법인 합병. 4번 상속으로 취득할 때, 시효 완성으로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 없죠? 네, 교주는 필요합니다.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학교, 농업 시험기관, 농지와 관련된 농산물 생산자 단체 이런 사람 목적 사업을 해서 시험, 연구,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과연 그러한 생산자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대신에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어요. 네, 농지증은 받아야 됩니다. 교주 허가 신고는 농지증은 필요 없는데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증 필요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질 때는 경영 계획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농지증 발급받는 경우는 시효 완성. 국장님이 따질 수 없죠? 시효 완성된 데가. 농지 필요 없고, 공유농지 분할, 법인 합병에 따른 경우도 내 거를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말 체험 필요하고, 학교, 교주는 필요합니다. 해당 목적으로 쓰는가 확인 받아야 돼요. 8번, 농업경영계획서 받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학교 또는 연구소 등은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해요?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3번부터 볼게요. 농지주능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정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수할 때는 농지증 필요합니다.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허가 신고는 해당 목적에 해당되는가 확인 받아야 돼요. 15, 15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건 안 보겠습니다. 4번, 5번 안 보겠고. 2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건 아예 농지증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이 답이라는 거고. 9번 중개업자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책 쓴 사람은 꼭 중개사법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개사법과 성질이 비슷한 거 몇 년간 보관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내고 중개사법에 이제 이렇게 내는 문제는 이제 중개사법에 나오겠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봅시다. 2차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미 영농을 하고자 하는 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시동층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잘 했네요. 시군면장에게 또 발급 신청하면 읍면장은 며칠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7일, 7일. 근데 이제 농업경영세 필요 없을 때 4일인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주말처럼 영농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이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을 주말처럼 영농목적으로 취득은 안 되지만, 그냥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자 머릿속으로 주말처럼 영농목적을, 주말처럼 영농목적이 설문에 있다 그러면 3번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없잖아, 지금 3번 지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3번 드릴 거예요. 아, 옳은 거, 맞는 말입니다. 농업진흥적인 농지 취득할 수 있지, 왜 못해. 주말 체험 용로 목적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주말 체험 막 이렇게 하다가 3번도 그냥 그러고서 하고 착각하고 그냥 쓴 거예요, 이제. 시군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몇 년간 보관한다고요? 10년, 0에다가 동그라미 쳐고 10년, 0.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공유자가 7명까지 만약에 조례로 5명, 6명 해가지고 그 이상 공유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어요. 7명까지, 최대 7명까지. 예. 왜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투기일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5번은 보지 맙시다. 나와서 바로 설명을 해줬는데 안 봐도 돼요. 보더라니까 1, 2, 3, 4 보시는데 3번은 집 뺍시다. 사람 머릿속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생각한 건데 그러면 또 맞다고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봤죠 공부? 그죠? 1번, 2번, 4번까지 11번 농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주침으로 휘경을 한대요. 처분 의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갔대. 농지 처분 사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 처분 안 해도 되겠죠? 군대 가게 됐어. 농지 처분 안 해도 되겠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수했는데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대요. 그럼 다 처분해야 돼요? 초과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돼요. 초과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됩니다. 대구에 강의할 때 어떤 상속을 받았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받았는데 처분 통지서가 안 날라온다고 상담에서 대상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셨나. 그런 분 아니었어요. 네, 농담을 그런 거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산에 있는 사람인데 시험 합격하고 상속문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소유 상한 초과하는 건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또 처분 안 해도 되거든요.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 그러더라고. 학교나 공공단체가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됐대요. 그럼 처분해야 되겠죠? 농업고등학교인데 먼저 호텔 조리학과로 바뀌었어. 필요 없을 수 있죠? 처분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재해 등으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대요.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너무 상식적인 거 많이 났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안 봐도 되겠네요. 너무 쉬운 것들이고, 이제 355페이지 밑에 보면은 처분이 면제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볼까요? 쉬운 것들. 줄 긋지 마세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3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주 나온 거 아니지만 쉬우니까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재해가 발생해서 농사를 못 짓겠대. 처분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발 뭐 토사가 밀려와서 논을 다 덮었어. 그거 걷어내는데 5년 걸린대. 농사 5년 안 짓는다고 처분하라고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개량을 위해서 또는 영농 준비를 해서 휴경을 하겠대요. 인삼을 6년 재배했더니 너무나 척박해서 거름지느라고 좀 쉬겠대. 처분을 발생 안 하겠죠? 이런 것들 대리경작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복부에서 그나마 상식인 것이 농지법에 또 하나씩 나와 있거든. 이건 상식인데 앞으로는 또 무슨 말인가 모르시니까 이거는 드린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농사를 못 쳐요. 청와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지 휴경하더라도 처분 의무 면제되겠죠?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자 올해 마늘값이 폭락해서 내가 농사 잡아야 손해래요. 당연히 휴경할 수도 있겠지. 그죠? 네. 연작으로 한 피해. 왜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나보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답은 숫자예요.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 잘 아닙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이건. 그럼 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되죠? 그죠? 농지 취득하고 바로 농어와 주택 지을 수 있어요? 시간 걸리겠죠? 2년, 2년. 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목적 사업에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해서 처분 의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1년 이내 처분하는 겁니다. 1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고 목적 사업에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돼? 2년. 그리고 이제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받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또 처분 안 해. 6개월에 6개월에 명령, 처분 명령을 내려요. 이행, 그리고 또 처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절차를 다 보진 않고 몇 개 숫자 골라서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내가. 자,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2년. 다음에 12번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처분 의무 면제된다. 자, 농지 소유상한 초과하는 것만 처분. 한번은 보겠습니다. 1년인데 숫자가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나머지 공부한 거 가지고 찾고 만약에라도 공부한 것이 아닌 것이 나와서 모르겠다. 나머지를 찍고 하나도 모르겠다. 찍고 40문제 다 모른다. 근데 나를 별로 찍으면 안 되고 내년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한 거니까. 농지정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처분 의무 면제 안 됩니다. 또 나올 말은 아닌데 좀 재밌어서. 내가 아파서 농사를 못 져. 처분 의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농사를 내가 못 짓잖아. 농화주택을 건축하겠다고 농지를 취득했어. 내가 아파서 농화주택 내가 져요? 내가 건축합니까? 농화주택 건축을 내가 해? 내가 해요. 건설업자한테 시켜요. 시키지. 그러니까 아프다고 면제 안 돼요. 농지정 허가 신고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아파도 목적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돈만 주면은. 그래서 아프면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을 때 면제 사유인 것이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데 이제 한번 나왔었죠. 또 나올 만은 뭐 별로 아닙니다만. 농지 전용 농지 처분 명령을 위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농지 가액이 아니고 예, 감계무량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지금 들어봤죠? 처음 들었다니 감계가 무량합니다. 감정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거는 짠돌이에요, 인심파입니까? 짠돌이에요. 줄 때는 낮은 가격, 뺏어갈 땐 높은 가격. 높은 가격에 25%가 돼요. 감정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땅도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매겨진 땅, 표준지 공시지가다 하는데 이런 것들 내가 기억하라고 안 합니다. 몇 퍼센트? 25%. 여기 두 개예요. 하나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가격도 아니고 세 개야. 감정가격 또는 뭐 개별 공시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가격 얼마래? 높은 가격만 줘.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몇 퍼센트? 이행이라서 20%였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농지에 대한 투기가 많아서 굉장히 엄격히 됐어요. 주말처럼 영농 계획서도 제출하고 그리고 2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땅값 다 뺏기는 거예요. 농지는 엄격하게 25% 공시지가 이런 거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25%하고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가격 공시가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지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감정가격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몰라 우리 학생들은 정리 안 되는데 뭐하러 구하고 있어. 다음에 13번 13번 안 보겠습니다. 명령 위에 하는 게 3년인데 어려워요. 숫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어려워요. 356페이지 대리경장.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2시 한 10분 정도까지 해서 농지법 마치겠습니다. 1번 대리경장. 대리경장은 유휴농지와 휴경농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청장이 지정한다. 근데 유휴농지에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공유를 보고 후 한숨을 쉬었다. 있어요? 남편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공유가 오는 거야, 저쪽에서. 남편 얼굴을 보더니 휴 한숨. 잘생긴 남편을 어디서 했는지 왠지 모르겠어. 홍한지, 유수지, 홍한지, 제일 나쁩니다.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땅,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린 땅, 지력 증진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땅. 알아야 돼요. 이 한자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쁜 놈인지를 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민을 보고 휴 한숨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요. 투기 목적 뭐요? 공한지. 바람직하게 놀리는 것 유효지.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쉬는 거는 휴한지입니다. 말들이 좀 휴자 같은 말. 필자 한가롭다 한가롭다. 다 비슷한 말. 여기도 똑같은 말 나왔어요. 다행히 유휴농지 대리경작 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않게 놀리는 땅이거든. 합법적으로 놀리는 땅. 근데 휴한지 공유 휴예요. 휴한지는 이제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땅이에요. 휴한지, 휴경농지, 휴한지 맞죠? 비슷하게 같게 썼습니다. 학교에 있는 말하고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유휴농지는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엄격하게는 안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해. 1차 보는 사람은요. 이거 외워야 돼요. 반드시. 무슨 맨날 무슨 뭐 토지 하는 것들은 뭐 반드시 거기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맞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 깜빡 어려우니까 틀리면 얼마 억울하겠어요. 맞춰. 대경량 유휴농지인데 농지법에서 뭐 이걸 꼼꼼하게 처리는 안 할 겁니다만 관련된 게 있어 말씀드렸어요. 자, 대리경작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땅을 빌린 사람이 놀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을 대신해서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옆집에 땅을 놀리니까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옆집에 노는 땅이 있는데 내가 대리경작 좀 합시다.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은 안 봐도 되겠고 너무 뻔한 말들은 잘 안 나와요. 4번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대리경작 기간은요. 주택임대차 몇 년이죠? 최단기간 보장이 2년. 상가는 네? 1년. 그다음에 농지는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단연생 직무는 5년이에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 버섯재벌을 설치했어. 5년입니다. 3년. 물론 내가 군대를 가느라고 땅을 빌려줬어. 그때는 3년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기본 원칙이거든요. 이보다 짧은 것은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대리경작은 달라요. 대리경작은 2년 해줘도 돼. 이건 개별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임대인이 착취하는 것이니까 강제하는 거고,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2년 해도 돼. 근데 안 정했어. 3년입니다. 여기는 2년을 정했어. 그래도 3년 보장이 돼요. 대리경작은 이 3년보다 짧게 할 수도 있어. 3년보다 짧게 하면 그 기간이 되는 거고, 안 정했으면 3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대리경작 기본 3년 이렇게만 해도 돼요. 대리경작 몇 년? 3년. 3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 끝날 때가 됐는데 여기 이제 본래 농지 소유자 또는 본래 임차인이 갑인데 그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다 돼가 여기서 얼마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시장님 이제 내가 정신 차렸으니 내가 농사를 지을 거고 대리경작자 지정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중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고 1개월 이내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농지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된다. 신청받고 1개월에 알려줘라. 1개월까지는 모르더라도 숫자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3개월 전까지 중지 신청한다. 이것까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았고 수확량이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10입니다. 2개월 이내 이거 몰라도 돼요. 숫자 내가 안 읽어준 것들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안 돼. 100분에 얼마? 10. 농사 짓는 분들 이거 100분에 10은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 알고 있어요. 농작물에 100분의 10이면 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50%도 줬지만 지금은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땅은 많은데 공작가, 인건비, 농약, 땅 가는 거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10% 주게 되면 또 1년 중에 3번, 4번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또 10%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한 사람이 있을까다는 좀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대리경작자 아는 분 있으세요? 하는 분 있으면 뭐 지정 받아갖고 제가 볼 때는 제 아는 상식에는 10%면 굉장히 비싸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한다고 몰라도 모르니까. 그리고 땅값이 진짜 되게 싸요. 전라도 무안 같은 데는 한 평에 1년 빌리는데 500원, 만평 빌리는데 500만 원이에요. 근데 만평에 나오는 수확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100%씩 비싸다는 거죠, 내 말은. 네. 네. 아, 속일 수도 있다고요? 그지? 속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100분의 10이 비싸다는 거에 싸다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관련 무슨 말씀이에요? 네. 네,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안에서 그냥 만평 500만 원 주고 빌리지 거기서 양파가 만평이면은 어떻게 나올까? 네? 돈 25%요? 그렇게 합니까? 해요? 직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혜택 같은 게 있어 다른 게? 응? 25%를 준다고요? 돈을? 제가 볼 때는 몰라 직보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지. 아무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먼저 한가만 주면 모르겠습니다. 내 농사는 모르겠는데 되게 싸요 돈이 또 저런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돈이 비싼 데는 또 그럴 수 있겠고. 네? 네. 2,000원이에요. 얘는 농지가요. 뭐 2천만 원 되네요. 뭐 맞춰서 이제 하면 되겠죠. 수학이 좀 좋으면 이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말 안 해야겠습니다. 이제 난 너무 비싸다 안 한다 이랬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하려면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지정을 예고해야 된다. 대리경작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얼마 전까지 지정하지 말아주세요. 신청할 수 있어요? 3개월 전까지. 3번은 뭐 치면 안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과로안에 받는 것은 유휴농지. 공유를 보고 휴 했죠? 휴경지가 아니고 유휴농지예요. 휴한지는 괜찮은 땅입니다. 유휴농지 안 준 거지. 대리경작 수확이 얼마? 100분의 10. 100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 농업인이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자경은 농작업 얼마 이상? 2분의 1. 자, 지력 증진, 휴한지네, 휴한지. 휴경하는 거, 휴한지. 하나죠? 대리경작에서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유휴지 하는 거다.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을 할 수도 있죠? 돌리는 땅, 직권할 수 있고. 대리경작자 게을리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 끝나기 전에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 땅을 놀려서 정했는데 이 사람 또 놀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3년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안 정하면 3년이에요.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또 놀고 있어. 그럼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계약 원칙입니다. 서면계약이 원칙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민법상의 계약은 먼저 불효식 계약인데 이건 서면계약.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말했네요.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력 증지를 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할 때 지정할 수 없고요.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를 수여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땅을 대구 사람이 와서 900제곱미터 동안 빌려달래. 주말 체험에 와서 하겠대. 주말에 와서 빌려줄 수 있어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빌려줄 수 있고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어. 그거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영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7번 질병 등으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스스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임대, 위탁경영 할 수 있겠죠? 임대나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다음에 60세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경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60세 고령으로서 그랬어요. 강의하면 내가 60세가 무슨 고령이야? 뭐라고 했는데 이제 고령 뺐어요. 이제 얘는 한참 젊은 청춘이죠. 시골에 가면 60세 이상 이제 노동력이 좀 부족해서 5년 초과한 농지네. 5년 초과란 말이 없으면 60세 이상이 돼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바로 힘 팽긴다고 임대해버려요. 안 되겠죠? 그럼 다 투기하지. 그래서 5년 초과한 농지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거 안 되겠죠? 물론 이 사람들 뭐 질병이 있다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다면 임대할 수 있겠지만 소요상환을 초과할 때 초과는 소요상환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건 돼요. 원래 상속농지 얼마? 만. 근데 내가 농사를 직접 해. 만 제한 없죠. 그죠? 그리고 내가 농사 짓기 싫어. 근데 가지고 싶어.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임대하면 돼요. 자격농지를 이모작을 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내가 감자하고 남은 기간 남들이 할 수 있도록 임대하겠대. 놀리는 거 아니죠? 식당에 가면은 이모하면서 팔을 들어요? 다리를 들어요? 뭘 들어? 팔 들죠? 몇 개월? 8개월이에요. 이모는 8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10개월 아니에요? 8개월 이내. 8번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무상사용 계약은 서명계약이 원칙이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급 면적, 읍장 면적 나오는 게 두 번 있어요. 농취증 발급하는 거하고 이 임대차 계약 확인하는 거.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력을 취득한 것처럼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인데 간생식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공을 많이 들였어. 그럴 때는 3년 갖고 짧겠죠? 이제 차가 날려고 하니까 나가래. 그러면 안 돼.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짧게도 3년, 5년 보장이 돼요. 대리경장은 짧게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3년인데 여기는 짧게 하면 3년, 5년 보장되고 물론 군대를 간다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정당한 이유 있을 때는 3년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법정 갱신 여기도 있습니다. 3개월 별로 강조 안 합니다. 이게 갱신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도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도 다 외우라고 안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말 안 해요. 11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글쎄요. 군대를 가게 됐대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경영이 임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위탁 경영은 사람을 시키는 거고 심부름을 소작처럼 소작받았죠. 그리고 임대는 땅을 아예 그 소유권,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얘가 더 전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작. 그래서 위탁 경영 가능하면 뭐도 돼. 임대됩니다. 임대되면 위탁 경영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더 많아. 위탁 경영은 굉장히 엄격해요. 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도세 수감됐어요. 위탁 경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몇 개월 치료가 필요하대요? 부상 3개월. 외국여행 몇 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이에요. 질병은 3개월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 내는 애들인데 그렇게 안 냅니다. 너무 자꾸 작다는 거 막 생각해서 온갖 걸 내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자, 내가 다리를 다쳐서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병 할 수 있다고요? 3개월. 우리가 며칠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라고요? 90일. 얘네하고 또 연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다쳤어. 몇 개월 이상 다치면은 위탁병 할 수 있어요? 3개월. 국외 여행 몇 개월? 3개월. 국외 여행이지고 국내 여행은 안 됩니다. 살짝 아주 좋아야 돼요. 국외 여행 3개월. 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땐 위탁병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여성들이 단독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여성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농사 짓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됐을 때 위탁병 할 수 있다. 생긴 거지. 여성 혼자 농사 짓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좋아져서 그래도. 자, 3 더하기 3은 6입니다. 부상 몇 개월? 3개월. 해외여행 몇 개월? 3개월. 이런 걸로 물어보거든. 왜냐면 징집이라든가 공직치유 같은 것은 상식으로 여러분들 찾는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찾아. 분만은 몇 개월 안 됐을 때? 6개월. 3 더하기 3은 6. 그래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오히려 다른 숫자도 기억하실 거예요.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입니다. 1번 농업진흥지역. 한 문제만 할 거니까 봅시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근데 한 문제 할게요. 농업진흥지역 362페이지.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한,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 받아야 돼요. 농장 승인. 농업진흥지역 농장이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농장 승인 받아서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주상공이 안 돼요. 녹관농자에 지정하는 건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럼 서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은 전부 도시예요. 안농자가 없어요, 서울은. 그거라서 서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농장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의 이용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쓸모가 많은 땅인데 이렇게 편입시키기 전에 또 이제 개발 쪽은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오히려 국장과 이제 협의하라 이 말인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수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총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됐어요.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래서 이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농장이 그러니까 한국농어총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농지 처분을 안 해. 근데 팔기가 힘들어. 그때는 또 한국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공시지가. 이럴 때는 연결이 조금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꼭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 하고, 감기가 무량하다는 건 다 안 해도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컴퓨터. 수고하셨습니다.